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일본 시장의 이 국산 자동차 공략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준은요, 지난 6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부심 느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연기관차 하게 되면은 지금 3만 개의 부품이 모여서 특히 조합을 이루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엔진하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립도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선진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드는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특히 국내 내수 시장은 연간 판매 170, 80만 대뿐이 되지 않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에서 성공하면 세계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 공략을 하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패한 차종이 해외에서 성공한 차종은 단 한 차종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가 시장은 크지 않지만은 이 선진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요, 시장 규모가 6, 700만 대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반 승용차가 일본에서 판매되는 것은 거의 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일반 대형차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승용차는 철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당시에 출범했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이기 때문에 차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하게 되면은 길거리가 상당히 좁고요. 주차장도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차를 보유를 하게 되면 차고지 증명자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차고지가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경차가 전체 판매 시장의 37%를 차지하는 경차 우대 국가고 경차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타 같은 중형차가 출범을 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실패를 하면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과 미국이나 다른 제3세계하고는 틀린 새로운 일본이라는 시장 공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일본차가 국내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주춤해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일본차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대한민국 차가 일본 시장에서 활력소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가지지 못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차량을 가지고 공략을 한다면 일본 사이에서도 우리 국산차가 이제는 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여 년 전에 일본인이 봤던 대한민국 차를 2등 국민이 만든 차라는 이미지도 많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이 여러가지 전세계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K-뷰티, K-컬처라든 여러가지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 같은 대중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3자가 인정할 정도로 완성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할 때는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략을 하지 말고요, 전기차 같은 걸 공략을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주력 메이커들은 주로 공략을 했던 것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전기차가 득세가 높아지면서 전기차의 세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일본 시장에서는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데서 만드는 전기차의 완성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에서 올해부터 만들기 시작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라든지 또 기아차 EV6 같은 모델의 수준은 세계 어떤 시장에 내놔도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아직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효과가 좀 덜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약고 자체는 아이오닉 5는 국내에서 4만 대 이상, EV6는 2만 대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세계적인 독주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 독점 시장도 끝나갈 정도로 이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일본에 진출했을 경우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가 소형차 개념이면서도 실내 공간은 중형차 이상으로도 넓고요. 각종 특화된 모델, 완성도 측면, 디자인 측면, 또 주행거리, 이러한 여러가지 특징들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최고를 자랑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올해 앞으로도 제네시스 전기차가 올해 후반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SUV 수소 전기차는 넥소가 유일한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 넥소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런 모델까지 일본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는 먹힐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분석, 또 AS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또 홍보나 캠페인 전략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시장의 대한민국 차량의 진출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차를 많이 판다는 목적보다도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몇 배 높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시장의 공략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